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그 미국 주식 시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최근 일주일인가요? 4일, 5일 동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미국 나스닥 주식 시장이 폭락했다, 위험하다, 그 전에 말했던 대폭락의 징조가 아니냐, 뭐 이렇게 우려 섞인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그 노동절이라 휴장인데 내일부터 해서 더 큰 폭락이 올 것 같다, 두렵다. 그래서 뭐 매도하자, 뭐 손절하자, 뭐 이런 얘기가 많은데요. 일단은 뭐 저도 미래에 대해서 이제 뭐 예언가 아니, 그러니까 미래에서 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뭐 내일 당장 내일 모레 당장 어떻게 된다고 말씀은 드릴 수는 없습니다. 예, 그렇게 짧은 기간 동안 다 예측할 수는 없고 더 큰 그림으로 봤을 때 뭔가 두려움이라든가 걱정이 있으신 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궁금해하는 게 지금 앞으로 대공황과 같은 그 폭락이 올 거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옛날에 석유 파동, 뭐 코로나 지금 그 사태, 1월 달에 코로나 사태 또는 뭐 전쟁, 3차 대전 뭐 요 정도가 일어나면은 당연히 그거는 물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누구도 알 수는 없습니다. 그게 터지면 당연히 그러면 시장은 당연히 붕괴를 하겠죠. 일시적으로. 근데 그런 붕괴는 어쩔 수가 없는 외적인 힘에 의한 거고 그런 게 아니고 갑자기 뭐 재난이 터졌거나 뭐 소행성이 불시착해 소행성이 충돌해가지고 막 재난이 일어났거나 그런 건 뭐 저도 모릅니다. 그거는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다만 그런 게 아니고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주식 폭락했다. 이거 거품인 거 아니야? 거품 때문에 대공황이 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거품 때문에 미국 주식시장이 대폭락이 오지는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같이 미국이 전 세계에 패권을 쥐고 있는 경우는 더더욱 그게 힘들다는 거죠. 이제 본론을 말씀드리자면 미국의 패권주의가 지금 과거부터 점점 더 패권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데 지금 중국만 길들이기만 하면 이제 아무도 미국에 대해서 이제 왈가불가할 국가가 없습니다. 근데 그 전에 석유파동부 이때는 구소련하고 막 싸우다 보니까 소련이 이제 그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그 대상국이 아니잖아요. 또 이제 냉전 때는 그 냉전에 속해 있는 국가들이 또 미국에 반하는 어떤 그런 행동을 많이 해서 미국에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런 국가들도 다 정리가 됐고 러시아도 정리가 됐고 미국이 하는 그런 행동에 이제 그 반하는 행동을 눈에 보이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효과가 있다 그러면 미국이 아예 그 싹을 잘라내고 있는 거죠. 중국이 그나마 뭐 제 2순위 가는 경제 뭐 패권 국으로서 성장을 하려고 했었는데 군사력도 그렇고 많이 모자랍니다. 지금도 이제 미국이 이제 거의 다 중국을 길들여 놨고요. 이게 힘들다고 봅니다. 이기는 거는. 그래서 미국의 주식 시장이 대폭락이 오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그 정도로 공황 상태가 오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이유를 차차 설명해 드리면 예. 여기 보시면 뭐 테슬라 급락해가지고 테슬라 주주가 우리나라 많은데요. 되게 걱정 많으시잖아요. 지금도 7%뭐 지금 20%인가요? 최고점에서 20%까지 떨어졌는데 이거 더 망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되는데 일단 뭐 미국에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뭐 테슬라 주식을 50% 마이너스 50%까지 줄인다 뭐라고 나오면 저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뭐 미국 내에서의 어떤 뭐 트럼프가 계획을 했든지 아니면 뭐 미국의 월가에서 계획을 했든지 뭐 그것까지는 저도 알 수는 없는데 어디까지나 미국이 위태로워져서 내려가는 그런 폭락장은 아니라는 거죠.
계획적인 폭락장이라는 거죠. 누가 일부러 했다는 거는 미국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지금 바이든이 지지율이 높은데 바이든의 지지율을 어떻게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뭐 그 주식시장을 조정해가지고 뭐 이렇게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뭐 트럼프가 어떤 정책을 갑자기 썼더니 주식이 뭐 30% 다시 올랐다더라. 뭐 이러면 지지율 오를 거 아니에요? 제 생각이긴 한데 뭐 그런 식으로든지 아니면 월가의 어떤 주식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어떤 세력에 의해서 일부러 이제 조정을 시켜서 이제 다시 폭락할 때 이익을 취하든지 약간 이런 식의 어떤 본인들이나 아니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 주식 시장을 낮췄다가 올렸다가 하는 부분은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그 앞뒤 어떤 그런 것도 없이 갑자기 막 대공황이 와가지고 우리 다 망한다 이런 거는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 기사도 보면 테슬라 급락해도 원전 개미 3달러 줍줍 매우 이런 것도 떴었죠. 그러면 왜 그 미국이 뭐 그런 식으로 대공황이 오지를 않느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이해되게끔 설명을 드리자면요. 아까 미국이 이 패권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너도 나도 다 인정한 상황이고 지금 내용 보면은 중국도 이제 미국한테 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뭐 틱톡도 인수합병되고 화웨이도 지금 망했고 이제 계속 이제 중국이 군사력으로도 안 되니까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런 단계인데 조만간 이제 미국이 예, 정리를 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패권이라는 게 군사력도 있지만 지금 주식시장이잖아요. 주식시장은 이제 달러입니다. 달러. 예, 미국의 패권이라고 하면 이 달러 패권입니다. 예. 자, 그럼 달러 패권이 뭐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미국이 절대 망하지를 않느냐. 요걸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한국이 지금 100달러를 1000달러를 기준으로 할게요. 100만 원을 가지고 있고 미국이 1000달러 1000달러를 가지고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환율이 지금 있는데 환율은 그냥 1000원에 1달러라고 봤을 때 이거로 가정합니다. 색깔을 좀 바꿀게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이 현재 상황이라 그러면 한국도 100만 원이 있고 미국도 지금 1000달러가 있는데 자, 미국은 달러 패권국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달러 패권을 어떻게 이용하냐면 미국은 연준에서 민간 그 단체에서 달러를 찍잖아요. 정부에서 하면은 제가 보기에도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달러 찍는다 그러면 이제 공식적으로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 민간에 넘긴 것도 같아요. 근데 이제 일부러 민간에다가 연준이라는 데서 이제 넘겨서 정부의 어떤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 건지도 모르고 이제 미국이 처음에 독립 전쟁을 했을 때 그때 자본을 댄 자본가들의 모임이 있는데 그 힘이 아직까지 왔고 자본주의의 중심은 정부에서 주도하는 게 아니다. 정부는 최소한도의 역할만 하는 거다. 이런 기조가 있어서 아직까지 그 달러를 민간 연준에서 찍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배경은 미국 내 배경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랑 다릅니다. 우리 한국은행과는 달러를 연준에서 찍는데 예. 예를 들어서 미국이 1000달러가 있었는데 1000달러를 더 찍어서 2000달러가 됐다고 해요. 자, 그럼 미국은 2000달러입니다. 한국은 100만 원이고요. 그럼 환율이 원화 환율이 우리가 2배 오르잖아요. 값어치가 원화가 2배 오르는데 자, 그러면 원화가 2배 오르는데 미국은 자기가 원할 때마다 달러를 찍을 수도 있고 그럼 우리는 수출을 하기 위해서 가격을 경쟁하려다 보면 우리
어떤 원화라든가 이런 부분이 값어치가 오르거나 그러면 불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환율을 낮추기 위해서 만약에 그 돈을 더 찍는다, 한국은행에서. 자, 그거를 못하게 하죠. 미국에서는 그걸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이걸 찍을 수가 없어요. 환율 조작을 할 수가 없어요. 환율 조작을 하면 미국한테 낙인 찍힙니다. 예. 자, 이렇게 돼서 만약에 환율을 조작 안 하고 우리가 수출을 잘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미국은 지 마음대로 달러를 찍는데 우리는 마음대로 원화를 찍을 수가 없어요. 환율을 맞추려고 해도. 근데 이걸 맞추려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달러를 사와야 됩니다. 요 달러를. 자, 달러를 똑같이 맞추려고 그러면 500달러를 가져와야 돼요. 그럼 이거 공짜로 가져올까요? 아니죠. 달러를 맞추려고 그러면 IMF 때처럼 뭐 땅을 팔거나 기업을 팔거나 아니면 금, 은, 재산을 팔거나 아니면 재화를 팔거나, 그러니까 뭘 팔아야 됩니다. 이 판다는 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약간 노예 같다는 거죠. 예. 한국에 어떤 뭐 몸집을 팔아가지고 미국에다가 줘서 미국은 맘대로 찍는 돈을 500달러를 벌어왔어요. 그러면 환율이 맞춰졌죠? 여기도 1,500달러, 우리도 1,500달러. 자, 그러면 기존의 환율과 똑같은 상태로 됩니다. 이럴 때 다시 수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미국이 우리나라 원화를 또 가져가진 않잖아요. 예. 그러니 당연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수출을 해서 먹고 살려고 그러면 대등한 건 아니죠. 뭔가 살아가려고 그러면 미국한테 그 한국의 몸뚱아리를 내주거나, 예, 그럼 뭐 우리 땅이나 뭐 주권을 다 내주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노동을 해가지고 우리 노동력 피땀 어린 부분으로 해서 미국에다가 재화를 수출하는 거죠. 미국인들의 입맛에 좋은 걸 우리의 노동력이나 노예의, 어떻게 보면은 노예 같은 어떤 행위를 해가지고 그 우리의 인력이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 팔아가지고 미국인들의 삶을 풍족하게 만드는 거죠. 미국은 이런 식으로 미국에서 달러를 만들어가지고 다른 나라에 이제 전가를 시키는 겁니다. 그 노동력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그래서 미국 패권, 달러 패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주식이라는 건 어떻게 되냐면 미국이 1,000달러에서 2,000달러를 만들면 당연히 달러가 많아지니까 실업자 수당이라든가 인건비를 올려가지고 달러를 많이 뿌리겠죠, 자국민들한테. 그럼 그 자국민들은 달러가 많아져서 주식을 사겠죠. 주식값이 오르겠죠. 자, 주식값이 오른 게 어떻게 보면 거품이잖아요, 지금과처럼. 지금 로빈후드들이 테슬라를 사가 주식이 잘 오르니까 테슬라를 사가지고 주식이 엄청나게 오르는데 어떻게 보면 거품입니다. 거품이라고 보면 거품이에요. 근데 그 거품 때문에 미국의 주식시장이 붕괴되는 게 아니고, 미국은 연준에서 발표를 해가지고 우리 금리 안 올린다, 그냥 너희 계속 이렇게 해라, 괴롭히지 않겠다. 그러면 자, 미국이 달러를 찍어서 주식시장에 호황이 되고 그러면 힘든 부분은 이제 다른 나라들입니다. 환율이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그 나라들이 또 열심히 하려면 수출해가지고 또 팔아 먹어야 돼요. 예. 미국의 달러 가치는 낮아지진 않는데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들은 더 좋은 재화를 만들어서 미국에 쳐바치고, 예. 그러면서 또 달러를 유지해서 또 팔아 넘긴 거에 일부 마진을 가지고 또 우리는 먹고 살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미국의 어떤 노예 국가로서, 식민지 국가로서, 경제 식민지 국가로서 살아간다고 봐도 좀 과장됐지만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미국 빼고는 뭐 다 그런 나라들인 거죠. 우리나라 포함해가지고 뭐 재화, 뭐 석탄이라든가 석유, 뭐 금은, 뭐 니켈 이런 자원이 있는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그 자원을 팔아서 환율을 맞춰서 뭐 이렇게 먹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주식시장을 절대 망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주식시장이
갑자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랐다 그래도 이 오른 것 때문에 폭락할 수가 없어요. 달러를 계속 찍어내고 다른 나라에서 재화를 걷어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것 가지고 문제가 돼서 바로 폭락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이런 관점에서 지금 갑자기 낮아지는 것도 아무 이유가 없는데 낮아지는 것도 무슨 거품이 꼈네 뭐네, 그거는 이제 떨어지는 거에 대한 어떤 그 근거를 찾기 위해서 갖다 붙인 거고, 제가 보기에는 이 주식이 떨어져서 이득을 취하는 세력이 있을 텐데 그게 정치권자인지 뭐 월가 경제의 세력들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어떤 계획된 부분 때문에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또 오르겠죠 뭐. 네. 주식 이렇게 오르다가 뚝 떨어져가 좀 이렇게 갈 일은 없어요, 제가 보더라도. 근데 이제 계획된 조정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뭐 떨어졌다가 다시 또 올라갔거나, 네, 계속 상승을 할 겁니다. 지금 미국 패권이 사라지지 않는 한 이 과정은, 네, 어쩔 수 없다고 봐요. 네. 근데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거나 뭐 재난이 일어났거나 소행성이 충돌했거나 뭐 그랬을 때는 뭐 떨어질 수 있죠. 코로나처럼. 음. 근데 그게 아니고 아무 이런 이유가 없이 떨어지는 거는 계획된 조정이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큰 그림을 가지고 가실 분들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조정이 있을 때 차라리 모은 돈 조금씩 사두는 게 이익이실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